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먼저 부가가치세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생산자잖아 또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이제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거래의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되어지는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그죠? 이 새롭게 창출되어지는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A라는 이제 상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A라는 상품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한 세 단계로만 이루어져 볼까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 또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 기타 원가를 들여서 5,000원의 제품을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을에게 넘어가면서 5,000원에 대한 세금 10%, 500원이 이제 세금이 부담되어지는 거죠. 그죠?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세금이 부과되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은 또 병에게 얼마에 팔았냐 하면은 얘를 7,000원에 팔았죠. 그죠? 만약에 7,000원에 팔았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7,000원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플러스 이제 세금이 얼마 되면 10%니까 700원이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새롭게 창출되어진 부과되어진 가치 5,000원에서 또 7,000원으로 부과되어졌죠. 여기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는 요 부분을 갖다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세무서에 갖다 내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가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 부가가치세가 700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전번에 A한테 물건을 구입하면서 500원이라는 VAT 세금을 납부했죠. 그래서 빼기 500원 이미 납부했는 세액을 빼면은 A라는 사람은 200원만 어디에 납부하면 되냐 하면은 세무서에 이렇게 납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모든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거래 단계, 모든 거래 단계에 다 발생합니다. 또 다음 단계 8,000원 팔면은 또 800원의 VAT가 발생하고요. 모든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부가가치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특정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어린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기업 모두에게 적용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영리든 비영리든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누구나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잠깐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조세의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는 매 단계에서 부과되어지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여기에 우리가 정의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부가가치는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에 또 새롭게 뭐가 플러스 되어지냐면은 부과되어진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요 부과되어진 요 새로운 가치를 우리는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부과되어진 요 플러스 되어진 가치에만 10% 적용하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총 금액에서 10%를 갖다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부과되어진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임금이라든지 이자, 이윤, 지대, 땅값이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가가치의 한 구성 요소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액 공제하는 법에 대해서 아까 쌤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5,000원에 팔아서 그죠? 플러스 이제 VAT 500원이 됐다. 을에게 넘기면서 을은 병에게 넘기면서 7,000원에 팔았고 플러스 VAT 700원 부가가치세죠. 그죠?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 보면은 매출세액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매출세액은 700원이 되어지죠. 매출액 7,000원 곱하기 10% 0.1 하면 700원 빼기 매입세액은 매입액 곱하기 세력입니다. 그죠? 매입이 얼마냐면 5,000원에 매입했죠. 어른요. 그리고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했죠. 그죠? 그래서 5,000원의 10% 500원 요것을 빼주면 되어집니다. 그죠? 이 부분은 본인이 냈고 이 부분 소비자에게 받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0원이 되어지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는 이제 간접세가 되어지겠죠. 국세 중에 간접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다. 우리 앞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그죠? 재정 수입에 충당되는 세금의 종류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건 직접세죠. 그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주세, 술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인지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세가 되어집니다. 간접세이면서 또 국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바로 나오네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간접세의 뜻을 알고 있죠. 바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그죠? 납세자와 세무서 내는 사람과 실제로 이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납세자죠. 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이 사람 소비자죠. 그죠?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다. 그죠?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접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소득세도 아니고 소비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이 없는 이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이 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되어진다라는 바로 일반 소비세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국세이다, 또 국세 중에 간접세이다, 모두가 내어야 한다, 일반 소비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단계 거래세이다. 그죠? 매 단계마다 뭐가 되어지죠? 세금이 부과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모든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어야 한다라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용어가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다단계, 모든 단계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세이다. 즉, 물건에 부담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무엇을 고려하지 않는다? 남녀, 노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세금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에 부과되어지는 세금에 대해서 물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의 세액을 모두 다 공제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전 단계에서 세액을 공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7번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소비지국이란 말 그대로 재화를 소비하는 나라, 그죠? 소비하는 나라가 소비하는 땅이죠. 소비지국이라고 하는데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죠? 가트라고 이야기하죠. 가트에서 소비주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왜? 소비세니까. 그죠? 소비세이기 때문에 바로 소비주국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져 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간접세이며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반 소비세이다. 모든 거래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며 모든 단계에서 세액 공제를 받게 되어진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내야 하는 물건에 부과되어지는 세금이다. 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아래쪽에 보니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나오네요. 그죠? 재화를 생산하는 나라를 생산지국, 소비가 되는 나라를 소비지국, 수입국이겠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지국에서 세금을 낸다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 과세 대상. 그럼 누가 이제 부가가치를 내야 되느냐? 그죠? 또는 과세 대상 사업자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과세 대상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이 모든 것이 바로 과세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하고 또 이제 재화를 수입하는 모든 행위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는 바로 소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비하는 사람은 또 새로운 무엇을 가지고 있죠? 부가가치를 노리는 거죠. 부가가치. 소비자가 이것을 구매함으로써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갖다가 누리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물건을 내가 직접 소비한다. 소비하면은 이 5,000원 부과되어진 가치만큼 이제 뭐 만족감이나 어떤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죠? 만족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향상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새로 또 물건을 다른데 또 판매를 한다, 그죠? 그럼 새로운 또 가치를 갖다가 또 부가해서 팔기 때문에 이 사람 또 이익이 창출하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되는 세금은 누구에게 부담되어지냐면은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이제 바로 과세의 대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과세되는 금액은 이제 그러나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잘 고려해서 과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나라별로 세금이 많이 다른데요. 많이 내는 나라는 부가가치세가 24%, 20%를 넘는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10% 정도를 부과하고 있죠. 그죠? 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어떤 이제 재화의 대상이 되어지는 종류는 재화와 용역이 있다. 그죠? 재화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효용을 주는 그런 개체를 갖다가 우리는 재화라고 이야기한다. 한번 볼까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인간에게 만족감을 준다. 그죠? 효용이 있다. 이런 모든 유체물, 어떤 육체를 갖고 있다. 형체를 갖고 있는 물을 갖다가 우리는 재화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무체물은 좀 설명이 잘못된 거네요. 얘는 용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체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유체물은 제품,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원료, 기계, 건물 이런 것들 모든 유형적 물건을 우리는 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이란 뭐냐? 이제 재화를 양도하는 것. 양도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만들어서 생산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죠? 매출한다.
매출해서 주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양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가 되어진다. 자, 그럼 부가가치 과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부분,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에는 모두 다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지는데요. 공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 공급, 실제로 다른데 이제 판매하는 것이 되시겠죠, 그죠? 간주 공급은 이제 실제로 다른 곳에 유료나 이런 걸로 판매하지는 않지만 공급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간주하는 것, 그렇게 취급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간주 공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실질 공급이란 뭐냐? 재화를 대가를 받고, 그죠? 대가를 받고 양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양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간주 공급이라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제 차이가 일단 여기서 바로 나네요, 그죠? 대가를 받고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의 이동도 없다. 즉 외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외부로 이동도 없고 특정한 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없으나 재화 이동은 없으나 이동 뭐로 보냐면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취급한다. 실제로 공급 안 했는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무엇을 부담시키냐면은 세금을 부담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세무서의 경우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매입할 때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냐면요. 이제 5,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내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가 뭐 하냐면 매출을 해가지고 또 한 7,000원 정도의 VAT 이렇게 내면은 7,000원에서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원에 대해서 세무서에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매출이 행적이 없어졌다면, 이 부분이 매출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써버렸다. 그러면은 매출 VAT 제로에서 매입 VAT 5,000원을 빼면요. 이 사람은 세금을 낼 게 없죠.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급받아야 되죠. 그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 생산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매입할 때 5,000원 내고 또 세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5,000원 자기는 세금 내고 또 세금을 또 받아들이지도 뭐하니까, 그죠? 본인도 손해고 또 세무서의 입장에서도 뭐가 되어지냐면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이 적어져서 수입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외부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지만 공급으로 간주를 해서 그 부분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간주 공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가 공급. 두 번째, 개인적인 공급. 개인적으로 뭐 쓰는 모이죠. 세 번째는 사업상 정려. 다른 사람한테 무료로 줬네요. 그죠? 무료로 준 걸 정려라 그러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제 생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화를 취득했는데, 매입을 했는데, 이걸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그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또는 소비해버렸다. 그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소비해버렸다. 그러면 매출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AT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이 부분도
너희가 쓰가 만족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죠? 이득을 취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자가 공급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고, 개인적 공급은 무엇인가? 개인적 공급은 이제 이렇게 또 취득했는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버렸다. 그죠? 개인적으로 뭐 집에서 사용했다든지 본인이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뭐 전부 다 공급으로 취급을 해라. 부가가치세 과세의 이제 대상이 되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사업상 정려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업과 관련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돈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 받는 경우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데 어떤 무상으로 정리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를 갖다가 얻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공급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지만은 공급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것을 우리는 간주 공급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재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또 용역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용역이란 용역 부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다 부과되어집니다. 용역이란 재화 이외에 그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서비스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숙박업이나 음식업, 운수업 이런 것들은 용역에 해당되어지고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장 정리 이런 것들은 모두 간주공급으로 취급하느냐? 너무 냉혹하다. 그죠? 그래서 간주공급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러가지 몇 개의 항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구매했는 또는 본인이 만드는 것을 갖다가 이제 작업복을 위해서 사용했다든지 또는 직장 체육 대회 문화 활동에 대해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주 공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경조사, 예를 들어서 경조사와 관련되어진 재화, 어떤 뭐 결혼식이나 또는 누가 사망했을 때 또 회사의 재화, 또 구매했는 재화를 갖다가 이제 준다든지, 또 명절날, 기념일날 또 이런 재화를 갖다가 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간주 공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여기에 보면은 10만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연간 10만원 이하가 되어지는 거죠. 자, 부가가치의 과세 대상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용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수입되어진 재화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했을 경우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는 이상 면세 세금을 이제 면해 주는 거죠. 그죠? 없는 이상 그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되어진 재화 모두에 바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남녀노소 외국에서 수입되어지는 모든 것, 용역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어떤 거래 단계마다 일어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해 볼 건데요. 이제 과세, 세금을 내는 사람과 또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요. 세금을 면하는 것이 좋으냐, 내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단히 고생 많이 했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